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믿기지 않습니다. 뭐야? 오상배 대위의 증언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일단 통화 관련해서 증언했는데 윤석열과의 통화입니다. 네, 이진우와 윤석열의 4번의 통화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 통화 관련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진우가 당시에 김용현 장관이랑 통화 중에 비화폰을 나보고 전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서 이진우한테 건넸다.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육성이 들렸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통화입니다. 자, 두 번째 통화 관련해서 어떤 증언을 했냐. 윤석열이 또 상황을 묻는 전화를 했고 이진우 사령관이 이거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윤석열이 본회의장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를 했다. 우리가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통화 관련해서 증언은 아직도 못 들어갔냐라는 취지로 윤석열이 또 세 번째로 전화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진우가 사람이 많아서 문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윤석열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는 취지로 말을 해서 이진우 사령관이 충격을 받아서 말을 못 잇자 윤석열이 라고 다그쳤다. 다그치는 거지. 네. 야! 이렇게 빨리 총 쏘고 들어가. 어우, 저 진짜 막 이렇게 그렇죠. 다그친 겁니다. 관련해서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다뤘죠. 맞아요. 네. 자, 그리고 또 계엄을 2번, 3번 할 수 있다라는 말도 했답니다. 맞습니다. 그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나서 5분 내로 전화가 온 걸로 기억을 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이 전화로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 190명이 나왔는지 확인이 안 되니 계속해라 라고 하면서 결의안이 통과돼도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오상배 대위가 이 관련 증언을 검찰에서도 했거든요. 내용이 똑같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재판부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당시에는 이진우도 이제 관련 증언을 이제 검찰에서 똑같이 또 했었고요. 과거에. 그 당시에는 오 대위가 중이었습니다. 네, 중이. 계급이 중이었고 전속 부관이기 때문에 사령관하고 밀착해서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오중이가 그 본 것, 들은 것 그대로 진술하는데 5시간 동안을 재판정에서 반복된 진술을 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듯이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질 거라고 본인은 생각했다. 근데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더라.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화가 많이 난 것 같고 두 번째는 군 지휘관은 아니지만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법적으로 지는 것도 지는 거지만 부하를 버리는 걸 보고 자기는 굉장한 분노를 느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부하를 버린다는 것은 이런 거죠. 나는 문 부수고 의원들 체포하라는 지시한 적 없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 면전에 대고 하나도 주눅들지 않고 또박또박 진실된 내용들만 얘기를 했고 본인의 견해들도 중간중간에 밝히면서 법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알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본인도 나름대로 결심을 한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경찰에 가서 전화로 처음에 경찰 연락이 온 거죠. 본인이 자진 출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어제 윤곽근 변호사는 너가 배신해서 가서 경찰에 꼰질렀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특수단, 내란 특수단, 그러니까 국수본에 전화가 먼저 왔고 전화가 오니까 수사도 전화로 진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진술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 진술을 확보를 더 해야 된다고 판단한 국수본이 용인에 있는 경찰서 인근에 있는 부대 인근에 가서
수사를 정식으로 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윤석열을 배신한 사람으로 그 와중에도 이 재판에서 그러니까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구나. 프레임 씌우려고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어서 사실 그 정도 되면 계속 진술이 반복되고 있으면 지기현 재판장이 그만하시죠. 그렇지. 네, 증인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하염없이 이게 이제 기법의 일환이라고 이제 인정하면서 거기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검사가 한 번 이제 모욕적인 발언을 중단 요청했고 그거 한 번 제지하고 5시간 동안 이 증인을 다 들어주는 바람에 뒤에 증인이 결국은 1시간 하고 또 가서 다음에 또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부족해서 재판을 지기현이가 문제가 심각하다니까. 저는 그래서요. 이게 뭐 대선이 끝나면 내란 특별법 해서 저는 반민특위 때처럼 내란 특별 조사위원회도 둬야 되지만 전 내란 특별 재판부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별 재판소까지 확대해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신속하게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이 재판이 언제까지 늘어지냐면 12월까지 늘어져요. 맞아. 근데 윤석열이 지금 밖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기현도 비판이 너무 심하니까 어제 추가로 한 5-6개 공판 일정을 다시 또 추가로 잡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죠. 이 재판은 이게 내란 재판이요. 왜 그 세 등분으로 나뉘어져 있나 A, B, C, D로 나눠져 있냐면 이게 전범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내란을 일으키면 내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학살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A, B, C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신속 재판과 신속 기소와 신속 수사가 우선인데 지금 수사도 사실은 저기 공판 들어가 보면요. 저거는 왜 안 되고 있지? 저거는 왜 안 되고 있지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소도 저는 구멍이 빵빵빵 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 재판부가 빨리 해서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종결시켜버릴까봐 저는 그게 더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이 재판부를 바꿔야 돼요. 이 재판부를 놔두는 상황에서 이 모든 종류의 내란 사건을 다 이 사람이 혼자서 처음에 이 초안을 다 작성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공개 재판도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김용현, 노상원 재판인데요. 비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김용현 재판은 1회 준비 절차 기일을 제외한 나머지 4개는 다 비공개였어요.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히 노상원 같은 경우에 수사 2단에서 500명 이상 그러니까 수첩에는 500명이라 하지만 그 수첩 내용 제가 봤는데 5,000명에서 10,000명까지 수거 대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증거 현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6월 3일 대선 전까지는 우리가 뭘 해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6월 3일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법원행정처에서 이 지기현 재판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리해가지고 이 사람을 재판부에서 바꾸든지 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들이 서명운동을 하든 뭐 아니면 실제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기서 지금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이 다 정리를 해줘가지고 바꿔줘야 돼요. 징계를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상 일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으니까 이거 자체로도 징계를 해야 되는데 대법원장이 지금 뭐 내란 동조 세력이 되어버려서 조희대 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얘기하면서 청문회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법부가 독립적인 것은요 재판의 독립을 얘기하는 것이지 입법부로 견제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정확하십니다. 그러면은 청문회도 안 나갈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재판 진행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법원이 그러면 위법을 할 경우에 누가 단죄할 수 있나요? 정확합니다. 혹시 이 오상배 대위의 이 증언은 윤석열이 사형에 해당하는 똑 떨어지는 증언이잖아요. 내란 수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증언이란 말이에요. 이때 혹시 혈당 스파이크 윤석열이의 표정이라든지 지기현이의 표정이라든지 어떤지 저는 그런 디테일을 사실 보고 싶거든요. 지기현 재판장은 사실 표정이 없고 그냥 사실은 그냥 거의 그냥 아무 말 잔치를 해도 그냥 두는 상황이고 가볍게 보는 거야. 검찰이 문제 제기를 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검찰은 좀 기백이 있어요. 검찰은 검찰이 기백이 조금 있어진 것 같은데 조금 올라왔어요. 일단은 저는 불만은요. 검사 가운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다스 재판 때 직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스 재판 때 이명박 재판할 때는 지금 금감원장 이런 사람들이 다 수사검사였잖아요. 그래서 검사 옷 다 입고 나왔어요. 근데 검사 옷은 입고 안 입고는 마음 본인들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래요? 저는 판사도 그러면은 법복 안 입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입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볍게 생각하네. 그럼요. 그걸 박세현이. 입고 나와서 위험을 보여줘야죠. 근데 일단은 주눅이 좀 들어 있어. 주눅이 아직도 네. 박세현이. 예,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원래 검사 옷 입고 나와서 공판에서 하는 건 공판 검사들이 물론 그렇게 그렇긴 하고 한데 직관할 때는 그냥 양복 입고 오긴 하지. 그러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요. 지난 이명박 재판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보여주는 거죠. 뭐냐면 죄를 졌다라는 걸 이미지화하는 건데 일단은 이게 이제 지난번 한번 공판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미징은 사실은 내람 중요 범죄자에 대한 이미지가 범죄자 이미지보다는 그냥 선배 검사 내지는 이런 이미지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이야. 이건 의도되게 검사 복을 안 입고 나온다고 저는 가능성이 생각해요. 있는 예. 추정입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저는 입고 나와야죠. 예, 왜냐하면 검찰의 위험을 너랑 나랑은 다른 사람이야. 이걸 그럼요. 보여줘야 너는 돼. 범죄자고 나는 검사야라고 해야 그렇지. 되는데 이게 사복을 입고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는 검찰총장님 옛날 후배입니다. 이 중요하네. 이미지가 각인되는 거라서요. 저는 굉장히 의도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사법부에게 이제 정권 바뀌면 자정의 시간을 저는 그렇게 길지 않게 빠르게 직위원 처리해라라고 정말 경고하고 이런 일은 우리가 처음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우리가 5.18, 12.12 다 단죄했는데 이번 12.3 내라는 단죄도 안 되게끔 이 정도로 나라를 망쳐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례적인 상태니까 저는 12.3 내란특별법을 조속히 제정을 해서 정말 사법부에 대한 이 단죄까지도 이번에는 총체적으로 정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임태훈 소장님이 저희가 그 준비한 내용에 비해서 말씀이 또 점점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김용현 노상원 재판에 대해서 비공개할 것 같아서 저희가 재빠르게 어제 이런 표현을 해서 직위원 재판장이 군사 기밀에 해당되는 부대 위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비공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재판도 이제 증인에 따라서 비공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저희가 빈대 잡고자 초가상간 태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직위원 재판장이 직위원이가 어디서? 법정에서요.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태울 수 없다? 어떤 의미로? 그러니 앞으로 윤석열 재판에서도 증인에 따라서 비공개할 수 있다는 걸 시사했어요. 내란이 빈대야? 그러니까 내란을 빈대에 비유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즉시 법원이 문 닫기 전에 비공개 재판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내일 저희가 재판을 들어갈 건데 재판을 들어가면은 비공개 결정을 하면 저희가 퇴정을 해야 돼요. 그때는 좀 어떻게든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든 물리적으로 뭔가를 하든 항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법원은 비공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재판장이 어떻게 지휘하냐면 비밀이 될 요지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것들을 미리 고지하고 그 단어들이나 그 위치나 이런 것들 설명하지 않고 진술하라고 재판 지휘를 해요.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장은 군사기밀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통으로 그냥 다 군사기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전체적으로 침해하면서 이 사건을 마사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 경우 계속 진행된다면 저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